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접속해서 게임이나 다른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원격 접속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나스 서버는 단순히 파일 저장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접속해서 단순히 파일 공유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부가적인 기능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게임이나 다른 작업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접속해서 게임이나 다른 작업도 할 수 있게끔 새로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외출해서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트북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이나 작업을 하거나 노트북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해 이 서버에 접속하여 급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게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버에 사용할 부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PU는 제온 E5 2680V3입니다. 이걸 두 개 사용하여 24코어 48스레드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저렴해져서 개당 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램은 DDR4 8GB 4개로 총 32GB입니다. 메인보드는 그냥 중국산 X99 듀얼 메인보드입니다. 이 메인보드도 7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CPU 쿨러는 딥쿨 AG620 두 개를 사용하려 했지만 공간이 적절치 않아 AG400과 AG620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컬러풀 1250W 채굴용 파워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채굴용 RX 470입니다. 여기에 화면 출력용 저사양 그래픽카드를 하나 추가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존스보 M5입니다. 나스용 케이스라 적혀있네요. 케이스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도 엄청 무겁습니다. 뼈대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가 올라가도 멀쩡하네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겼고 전면에 원목으로 포인트를 줘서 밋밋하지 않습니다. 앞에 원목 커버를 열어보면 케이스 안에 하드디스크 12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엔 전용 백플레인이 있어 하드디스크 장착하기 정말 편리하네요. 또한 안에 eATX 메인보드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이제 이 부품들로 서버를 조립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인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설정에서 원격 데스크톱에 들어가 원격 데스크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CMD에서 IP 컨피그 명령어를 입력하여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현재는 공유기 내부 IP 주소로 나오네요. 이후 서버에 접속할 컴퓨터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 들어가서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접속됩니다. 이때 사용자 계정 제한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고 경고가 뜰 수 있는데 이는 서버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서버 컴퓨터의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설정, 보안 설정, 로컬 정책, 보안 옵션에서 계정 콘솔 로그인 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을 사용해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해결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된 모니터 없이 원격으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화면 출력용 그래픽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레이드 카드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연결도 됐으니 이 컴퓨터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G 벤치마크에서 900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라이젠 스레드리퍼 1950보다 조금 높은 점수입니다. 다음으로 시네벤치 R23입니다.
여기서도 16,000점대 후반으로 라이젠 스레드리퍼 1950X보다 높은 점수네요. 다음으로 3D마크 타임스파이입니다. 타임스파이는 뭔가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실행이 안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서버 실제 사용할 땐 어떨까요? 이렇게 원격 데스크톱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인터넷 연결도 잘 되고 유튜브 접속도 문제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재생이 잘 됩니다. 해당 영상이 4K 화질인데도 끊김없습니다. 이 정도면 웹서핑하거나 영상 보기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웹서핑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다빈치 리졸브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영상 컷 편집하는 것도 전혀 버벅임이 느껴지지 않고 영상 렌더링도 어떠한 오류 없이 잘 됩니다. 근데 영상 렌더링 중 24스레드밖에 활용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렌더링 결과물도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게임에선 어떨까요? 게임은 워썬더입니다. 워썬더에서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데에 엄청난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게임 설정하는데도 마우스 커서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인게임에선 어떨까요? 기동, 조준, 발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마우스 커서 이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조준이 안 되네요. 또한 인게임에서도 딜레이가 꽤 느껴집니다. 이걸로 실제 게임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은 별도의 DDNS 설정과 포트 포워드 설정을 해야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원격 데스크톱의 단점을 보완한 파색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파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 파색이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 후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파색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미리 회원가입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서버 컴퓨터에서 해야 될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호스트 설정에서 대역폭을 최대로 설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서버에 접속할 컴퓨터로 넘어가서 똑같이 파색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컴퓨터로 접속됩니다. 워썬더에서 아까와 달리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클릭도 딜레이 없이 되네요. GPU 벤치마크를 돌려보니 노트북에선 기대할 수 없는 최고 옵션이 가능하네요. 인게임에서도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고 아까와 다르게 시야 회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입니다. 유로트럭은 높음 옵션에서 주행했습니다. 주행 중 핸들이나 엑셀 브레이크 조작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잘 실행됐던 다빈치 리졸브는 이번에도 잘 실행됩니다. 원격 데스크톱에서 실행, 파색에서 실행,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 3가지 모두 큰 차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웹서핑이나 유튜브 영상 재생 역시 잘 됩니다. 과연 파색으로 접속했을 땐 3D마크가 잘 돌아갈까요? 그냥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RX470의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색으로 게임할 경우 실제로 컴퓨터에서 게임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썬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색으로 게임할 때 화질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진짜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파색에서 게임했을 때 두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2배입니다. 4배, 8배, 16배, 32배. 8배부터 노이즈 때문에 화면이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마지막 32배에선 확실히 노이즈가 보입니다. 여기서 색보정으로 노이즈를 강조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화면을 어지럽게 해 적들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적 식별이 중요한 배그, 배틀필드 같은 게임에서도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하지만 조준 후 발사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로트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유로트럭은 화질이 별로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성을 위주로 비교하겠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울트라로 했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유로트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색으로 할 때도 조작성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화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로트럭에서도 화질 열화 현상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원격 접속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으로 워썬더를 돌려봤습니다. 해당 노트북은 2018년도 제품으로 무려 7년 된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으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워썬더 최고 옵션으로 돌아갑니다. 끊김이나 딜레이 같은 것도 없네요. 다음으로 유로트럭을 보다 분위기 있게 하기 위해 차로 이동했습니다.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차에서는 휴대폰으로 핫스팟을 틀어서 와이파이를 잡았습니다. 유로트럭도 이 노트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울트라 옵션으로 잘 돌아갑니다. 차에서 하니까 느낌은 사는데 많이 불편하네요. 물론 차에서 이렇게 잘 된다 해도 운전 중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 파색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색을 설치해줍니다. 로그인 후 접속할 컴퓨터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윈도우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을 때 문서 작업을 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물론 문서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로 컴퓨터 게임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최신 버전의 파색을 설치하면 게임에서 마우스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니 스마트폰에 파색 9 버전을 설치해야 마우스가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이걸로 유로트럭을 해보니 마우스 감도가 달라 조작이 어렵네요. 마우스 감도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워썬더를 해보니 화면이 너무 작아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격 접속 서버를 만들어서 사용하니 굉장히 편리하네요. 물론 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서버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따로 서버를 만드니 재밌지 않습니까? 추가로 파색으로 연결 시 서버 컴퓨터에 오디오 장치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상 오디오 장치를 설치해주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납니다. 또한 외부에서 컴퓨터 전원을 켜는 방법으로 WOL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보드에서 WOL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와이파이 스위치를 달아 외부에서 전원을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켤 수도 있고 강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유기에서 DDNS를 등록하고 포트 포워딩 설정에서 3389 포트를 개방해줍니다. 이때 내부 IP는 서버 컴퓨터의 IP로 해주세요. 이후 해당 DDNS를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 입력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정상적으로 접속됩니다. 추가로 이 서버엔 NAS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에 NAS 기능을 넣으면 더 좋겠죠? NAS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12개까지 꼽히는 케이스를 그냥 원격 접속 서버로만 쓰기는 좀 아깝네요.